거고요. 그 관세율이라는 게 국가별로 차등화할 수도 있고 그냥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어서 지금 대상이라든지 같은 대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난번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어 있고 보편 관세를 90% 유예를 하면서도 그 품목별 관세는 2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기준은 2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등을 둘지 아니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되고 상무부에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발표 내용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뭐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뭐 조사한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항상 보면은 뭐 슈퍼 이런 이름 붙은 법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을 합법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법조문들이라서 지금 무역 확장법 232조가 구체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중국을 공격할 때도 항상 이 법을 썼고 과거 철강,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할 때도 이 법조문을 항상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아마 지금 근거를 이 법을 가지고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게 어디서 봤는데요. 뭐 조사와 검토하는데 보통 뭐 1년 이상, 1년 정도 최대 걸릴 수도 있다고. 그 조사 기관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를 따지기 어렵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측근에서는 준비가 다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벌써 한 6개월 정도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게 올해 안에가 될 건데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다음 주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조만간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느니 뭐 어느 정도 일단 윤곽이 드러나야 좀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또 대처할 수도 있고 또 협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어쨌든 구체화가 돼야지 거의 다 전략을 뭐 A 플랜을 갈지 B 플랜을 갈지 아무것도 안 할지 결정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상무국과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가 갑자기 또 지연되기도 하고 또 수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관세와 관련해서 아마 미국 공식적으로 나온 오피셜리 나왔던 모든 멘트들을 보면은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기업들이 사실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업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같이 뭐 한 주 단위, 하루 단위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무엇인가가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뭐 혜택이 되긴 어렵잖아요. 손실을 줄이는 쪽이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다음 주라고 언급했으니까 일단 한번 2주 정도 기다려보고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또 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미국의 기업들이 또 논의를 하게 되면 일본 품목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유예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어서 사실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확정이 있냐라는 것도 우리는 또 항상 좀 드러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최소한 이것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서 변동이 없어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 기업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같죠. 어쨌거나 유연성이 있을 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해본다라는 거. 유연성은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수 있을지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표정을 보면은 호불호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좋아할 때, 싫어할 때. 그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활짝 웃을 때가 언제냐 하면 외교 수사를 약속했을 때였고 그럴 때는 항상 나오는 멘트도 굉장히 우호적인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서 그나마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는 대규모 미국 투자에 약속하는 기업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줄여주는 쪽으로 지금 정책에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도 봐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규모 투자를 하는 쪽이죠. 할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세계 각국의 반도체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이상은 또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업은 TSMC라고 네. 생각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사실은 주문을 맡기고 싶어도 공장 캐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재료비 인건비들이 상승하는 것들 감안하더라도 네. 그래도 TSMC는 어느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하. 포인트가 있지만 네. TSMC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 수요 분담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곧바로 투자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 협상의 키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수도관세 적용된 25% 관세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관세가 매겨진다라면 지금은 반도체 관세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뭐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된다라면 우리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수출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